안녕하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이제 수업 준비 좀 해봅시다. 아직 1분 남았고요. 같이 한번 좀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락 좀 하고 화면 공유도 좀 출석 써야 하고. 돼요? 네, 출석 메시지는 항상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석합니다. 메시지 항상 쓰는 거예요. 안 쓰시면 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신 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좀 써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락. 자, 컴퓨터 화면 좀 켜주시고요. 화면은 켜주시고, 얼굴이 전체는 더 안 나와도 됩니다. 뭐 책이 나와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각도 잡아놓고 이제 잘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거를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만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 음소거는 해주시고 그 비디오는 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게 진도가 좀 너무 타이트한 관계로 요즘에 좀 이렇게 그 질문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 또 벗으면 너무 또 눈 아프겠네. 조금 이렇게 좀 여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게 채팅창도 여러분들 이게 다 띄워놓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게 채팅이나 아니면 뭐 DM 이런 걸로 저한테 좀 주시면은 수업 끝나기 전에 제가 체크를 해서 한 번씩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좀 마음이 급해서 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했었냐면 44쪽까지 했었어요. 44쪽 펴주시고 거기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초까지 했었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45쪽을 같이 좀 해볼게요. 44초까지 여기 밑에 부분 다 했나요? 임석주 학생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 다 했나요, 저희? 12줄까지 했어요. 12. 12번째 줄까지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전민 변정도감까지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전민 변정도감이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홍범적과 왜구가 침입해서 양민을 그러니까 이 전민 변정도감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어려웠다. 왜? 왜구가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이 있었고 그리고 권문세족이 저항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랬겠죠? 여러분이 권문세족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걸 빼앗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수업을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바로 못했고, 바로바로 그 메시지 꼭 남겨주세요. 오자마자 뭐 그 학번 이름, 출석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학번 이름으로 이게 안 돼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학번 이름, 출석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곽태원 학생, 정지원 학생, 권지원 학생은 꼭 학번 이름 출석 하셔야 됩니다. 학번 이름 출석. 했는데요. 몇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했으면 괜찮고요. 이게 채팅이어서 좀 그렇고요. 제가 쪽수는 44쪽에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전민 변정도감 그 아랫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이 유지되지 못한 이유. 첫 번째로 외부의 침략,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기득권이었던 권문세족의 반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때문에 잘 안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명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이 새로운 외교 관계의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고, 일단 권문세족은 얘기했었죠. 원과의 관계 때문에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런 권위가 생겼기 때문에 명나라랑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보다 기존의 그 관계의 틀 안에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새롭게 등장하는 여기서 그 밑에 줄에 나오는 이 신진사대부 계열은 그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생긴 이 명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원과의 관계로부터 독립을 해서 새로운 국제관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신돈도 제거가 당하게 되고요. 공민왕도 시해가 되면서 원래 여기서 조금 이게 나중에 그 고려 왕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그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분과 공민왕의 관계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신진사대부가 그 영향받은 성리학은 원나라로부터 들어왔어요. 원. 그렇지만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성리학은 남송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남송에서. 아시겠죠? 남송에서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게 됐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자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이 만든 거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됐다. 여기 고려말 신진사대부가 이곳에서 성리학을 연구했다. 성균관을 재정비했다. 공민왕이.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 옆에. 그리고 이 공민왕 때 정계에 진출했고, 우왕 때에는 진출하고 독립적인 정치 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도덕 정치, 그러니까 권문세족처럼 그 원나라 또는 그 외부로부터 이 힘의 근원을 찾고 그걸 통해서 주변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억압하고 짓누르면서 뭔가를 빼앗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노비로 전락시키는 그런 걸 비판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정부패도 비판하게 되고 새로운 그 외교 관계로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흔히들 여러분들 자습서나 이런 거에 보게 되면 그 조선의 건국 세력을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 신진사대부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신흥무인 세력은 최영과 이성계가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위화도 회군을 거치면서 이 최영 장군이 축출되고요. 그래서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적인 이 위치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온건파 신진사대부와 급진파 신진사대부로 나뉘게 되고요. 그래서 조준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그 이외에도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급진파 사대부들이 주례. 이게 뭐냐면 주나라의 예법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뭐 행사를 한다, 뭐 이런 걸 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예법을 다른 걸 주례라고 하는데, 주례에 근거해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식과에서 과전법을 시행했다. 이게 뭐냐면 전식과 체제 내에서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아까 전에 기득권이라고 얘기했던 고려 말 개혁 보수 갈등기라고 불리는 요 시기는 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이 팀을 먹고 이 권문세족과 이게 대립하는 시기였는데, 이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 즉 토지를 통해서 수조지, 즉 월급 그리고 세금 받아서 생활하는 이런 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 과전법 개혁을 했다. 그래서 이 과전법 개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면서
신진사립을 제거하면서 고려 왕조를 예,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를 보여주는 거에 근거가 주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개혁을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전시과에서 예, 과전법으로의 개혁이 됩니다. 왜 또 갑자기 또 나갔다 들어왔다 하냐, 이렇게 또 이렇게 변해. 예, 정민이가 안 들린대요? 아, 들여보내달래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네. 제가 이게 진도 나가는 거에 바빠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화면의 변화를, 네. 제가 좀 늦게 파악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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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신 분들은 그 학번 이름 좀 남겨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예, 밑으로 내려가서 오늘, 네, 읽어주실 분은, 황영훈 학생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으니까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태영 학생. 자, 강태영 네. 학생이 자료 1번, 그리고 고승범 학생이 자료 2번 읽어주실 거예요. 1번 읽고 설명하고 2번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원 시작. 감석기에 지필된 이승유의 제왕운기 요동의 벌도에 하늘과 땅이 있으니 별자리도 중국과 구분된다네. 처음에 어느 누가 나라를 열었던가. 재석의 손자 이름은 당군이로다. 공주와 혼인하는 은총을 입으니 상대하였다. 황제를 보필하는 이로움이여 몸소 효도를 행하고 왕위에 오르는 복을 받았네. 천자의 누이 원공주는 대거를 관장하고 황제의 외손자 충선왕은 세자가 되었네. 조상의 기업은 다시 빛나고 황제의 은혜는 멀리에서 적수온다. 예,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제왕운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역사책이에요.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삼국유사 계열의 역사책이에요. 아시겠죠? 쓴 사람이 이승휴라고 하는 당대의 그 학자 출신의, 유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굉장히 성리학적이거나 유학적인 요소들도 들어있지만 핵심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표시해놨던 거. 예, 중국과 구분된다. 뭐 여러 가지가 이게 그 앞에 있는 뭐 하늘, 땅, 뭐 이런 별자리가 구분되고, 그리고 예, 단군이 여기서 이게 등장을 하죠. 제가 얘기했었죠. 예, 이련의 삼국유사에서 단군이 등장하는 이유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단군 등장 이유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원간섭기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를 그 역사 서술, 특히 뭐 예, 당시 고려의 뿌리를 이게 서술해서 교육함으로써 이 우리는 원나라라고 하는 거대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긴 하다. 그렇지만 우리랑 몽골이랑 같은 애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으로 2번 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고승범 학생. 우리 동방은 예를 다하여 중국을 섬기면서 누가 천하의 이로운 군주인가를 살폈을 뿐입니다. 근래 원이 쫓겨나고 명이 천하를 장악해 하였습니다. 원이 나라를 잃고 와서 음식을 구하는 것은 잠시 목숨을 연장해 보려는 것입니다. 명에서는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원과 통한다는 것을 들으면 죄를 묻는 군사가 수륙으로 한꺼번에 쳐들어올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장차 무슨 말로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자, 이게 이 정공주 아저씨의 관점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요거 밑줄 친 거. 원명이 교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인 명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만약에 지는 해인 원나라와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원나라가 지듯이 고려도 함께 소위 말해서 져버릴 것이다. 이게 힘들어질 거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관점 물어보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성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몽골의 통치 방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이게 원에서 들어온 성리학의 영향을 받으시던 분이다 보니까 몽골보다는 이 명나라, 중국 즉 이 성리학을 만들어낸 이
한족 중심의 국가였던 이 명나라가 우리의 그런 외교 파트너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 두 가지 그냥 대표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게 답을 한번 좀 같이 좀 적어봅시다. 자, 첫 번째, 고려와 원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써보자. 자, 제가 얘기했었죠? 야, 그래, 너네 힘 제일 세. 소위 말해서 천하장사야.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랑 너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소위 말해서 국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다. 너랑 나랑은 달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 책을 썼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일단 그 국제 정세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려 말을 인식했던 그 신진 사대부의 이런 인식과 그 양난을 전후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조선 지식인들이 그 현실 인식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이 성리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성리학을 수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개방적인 문화를 그 고려 자체가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이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롭게 떠오른 태양과의 관계, 명나라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올바르게 했는데 그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는 조선시대에는 명나라는 이미 멸망했는데 청나라와의 관계에 신경 쓰기보다는 명나라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멸망했어. 이 제조지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게 됐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똑같은 성리학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막 내신에 꼭 나온다. 막 이게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떠나서 역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왜 차이가 날까를 공부해보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경험이 쌓여야 여러분들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회생활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곽태원 학생이 고려 전기 좀 해주시고 권지환 학생이 무신집권기 그리고 그 김서연 학생이 고려 후기 이미 제가 다 써놨는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시작. 중앙제도, 이선육부, 중서문화성이 국정총괄, 황서성이 육부를 통솔하는 당대 집행,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서 재신과 추신이 회의 실시, 지방제도, 5도, 양계, 지방관을 파견한 주연보다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특권이 많은 대외관계, 10에서 11세기경, 거란의 침입 격퇴, 12세기경 예진의 공격, 동북지역의 9개의 축조, 및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이자견 등이 수용. 무신정권기 중앙제도 무신정권 초기의 무신들은 중방을 통해 권력 행사, 최씨 정권 때 최고 정책기구인 교정도감 설치, 서방 설치, 대외관계 13세기경 몽골의 침입, 대모항쟁 전개, 몽골과 강화,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 고려 후기 중앙제도 정동행성 설치, 고려 내정의 간섭, 관제 격하, 경제제도, 원문세족의 농장 확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개혁 실시, 과전법 실시, 대외관계, 원의 부마국으로 간섭을 받음,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사회 혼란. 자, 여러분들 이 전민변정도감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있었을 그런 과전법 실시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조금 잘 알아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좀 해야 되니까. 고려의 사상. 자, 8관에 뭐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8관에가 불교 행사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8관에 이렇게 쓱 설명하는 거 글 나왔는데 이거는 유교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식하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8관회를 통해서 고려 사회가 알 수 있는 특징 뭐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불교가 중요한 사회였다. 아시겠죠? 네, 그걸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토착신앙도 이거 중시했고, 네, 황제국 체제를 갖고 있었다. 요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읽어보시면 네, 네, 요런 거 딱 제시해 주면 눈치 까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교과서에서 이런 사료 같은 거 아니면 교과서에 사료가 없다, 교과서에서 나온 사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읽어보시고 아, 이 내용이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어느 거구나 인식하시고 그거랑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 선택지, 예,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배울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자원적 사회, 그래서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자, 여러분들, 네, 그 이 동그란 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왼쪽 오른쪽에 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좀 여러분들만의 이런 도표 있잖아요. A는 뭐 B, C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서, 예, 그러니까 그 설명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신분 구성. 그래서 큰 틀로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양천대. A 기준인 거죠, 그죠? 양인이냐 천인이냐로 나누어지고, 자, 다시 또 이제 지배층이냐 피지배층이냐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소위 말해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양인 천인 중에서도 그 양인 중에서도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고, 천인은 무조건 피지배층이고요, 여러분들. 예, 약간 사람으로 이게 여겨지긴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피지배층이라고 그냥 넣어둘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양인 지배층은 왕족과 중앙 고위관리, 상급 향리, 중간 계층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쉽게 될 수 있었다. 쉽게 재상을 배출하는 문벌은 지속적으로 제출하면 쉽게 됐다. 네, 그리고 이 상급 향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제 양인 지배층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데부터. 왜 그런다 그랬죠, 제가? 이 높은 사람들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문자로.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싶어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급 향리는 호장 또는 부호장이 되어서 지방 행정을 장악하고 지방군을 통솔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그 호장의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핵심은 그거예요. 향리의 우두머리, 즉 지방에서 기거하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래요? 예, 호족 출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예, 향리를 통솔하고 실무 행정을 총괄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과거 응시 제한이 없었다, 이들은.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이원적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향리라 하더라도 이 과거나 이런 거에 제한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처음 나왔잖아요. 조금 나중에 보시면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 신진 사대부는 대부분 향리 출신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정도전이 향리 출신의 사람이에요. 선생님 정몽주는요. 그래도 정몽주는 조금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그 정도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양인 중간계층. 저 때는 뭐 중류층이라고 배우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뭐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고, 어쨌든 중간에 계신 분들은 관청의 말단 행정을 담당하는 이 서리들, 그리고 궁중 실무를 담당하는 남반, 그리고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리, 그리고 또 하급 장교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향소 부국의 특수 행정 지역의 향리.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죠?
제가 설명했었던 행정구역에서 여러분들 행정구역에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 관리 파견 여부로 주현과 속현으로 나뉘어지고 나뉘어지고 이거는 차별받는 데가 아니에요. 일반 행정구역인 거고 특수 행정구역으로 뭐가 또 있다 그랬어요? 향, 소, 부국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소는 뭐 약간 좀 이게 뭐 그 수공업자들이 주로 있었던 데다 뭐 이런 걸 제가 설명했었고 부국은 조금 그 속현이라고 하기엔 조금 작은 형태. 그 속현 또는 주현으로 부르기에 작은 형태이고 향이 대부분 이제 좀 반역을 저지르면 향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뭐 구체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일반 행정구역과 특수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특수행정구역이 얘네들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차별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최하층 또는 그 바로 위에 있는 하층민들, 뭐 노비들도 차별을 받았지만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같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과거 승진, 그러니까 과거 응시에도 제한받고 응시 이후에 승진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양인 피지배층, 자 이제 드디어 피지배층이 나옵니다.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그리고 향소부곡의 주민이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9년에 거주하는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백정이라고 불렀다. 이 백정에 대한 용어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전세, 토지에 대한 세금, 공납, 특산물 내는 거고요. 노동력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냈고 향소부국 특수지역의 주민들도 구격을 짓는 양인이었지만 구격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핵심은 그겁니다. 차별을 해요. 차별을 하면 그 차별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 세금을 조금 덜 낸다거나 아니면 뭐 혜택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줘야 되는데 뭐예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노동력 낼 거 다 내고 특산물 낼 거 다 내고 하는데 차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이 무신집권기 초반기에 이의민이 그 반란을 그러니까 최고 집권자가 됐을 때 이 향소 부곡에서 이 망이망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억울한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시키는 거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좀 이게 배우고 넘어갑시다. 부모 중 한쪽이 특수지역인이면 자녀도 특수지역에 소속되었다. 이게 여러분들 이분들은 천인은 아닌데 양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그 조선시대 넘어가면 노비에 대해서 좀 배울 때 뭐 일천즉천이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요거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양인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빡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도 양인 나도 양인 내가 오히려 더 나라에 이바지하는데 나만 차별받아. 짜증 나는 거죠. 그래서 천인들은 대부분 노비였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재산이 동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역을 부담할 의무가 없었다.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세금 없다. 그래서 세금이 점점 늘어나는 고려 말기나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력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노비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밥은 주니까. 밥은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노비는 수공업품을 생산하거나 관청의 잡물을 보았다. 그리고 농업에도 종사했다. 그리고 자 신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만 네가 여기 관청 또는 이 농지에 소속된 그러니까 공적 노비이기 때문에 네 역할을 다 해라 라고 해서 이게 부여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말해서 할당량 세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산업인은
주인집에서 같이 사는 솔고노비와 외고노비가 있었다. 자, 둘 중에 어느 게 살기 편했겠어요? 네, 주인집이랑 먼데가 낫겠죠, 여러분들. 그건 상식이고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뭐 이게 이 뒷부분 그림도 자세히 보면 좋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옆에서 서빙 하시는 요 동그라미 치신 두 분은 커요,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림에서 작죠? 이게 요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걸 크게 그리는 이런 동양화의 이런 특징을 좀 알아주시고 이런 거 이름 한번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고려 지배층을 서빙하는 그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이 그림의 이름을 듣거나 했을 때.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분의 유동성. 네. 자,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았던 거죠. 어디보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네. 통일신라 때 예를 들어 김씨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골 귀족이 거의 김씨 위주 아니면 소수 성씨 몇 개만 이 진골 귀족이 됐었는데 그게 한 두세 배 늘어난 게 고려 시대고 거기 고려 시대보다 또 두세 배 늘어난 게 그 조선 시대다. 저 임승찬 학생, 기타는 좀 나중에 좀 쳐주시면 네, 수업 들으면서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네, 네, 예, 부탁 좀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수조지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땅을 받고 직역을 담당한 정호층을 통해 양인 내부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자,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새로운 용어 요번에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양인 내부에 지배층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뭐래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호자 들어가니까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급 상리였던 요쪽 분들과 호장층, 부호장, 호장과 부호장 이런 것과 정호를 구별해 주셔야 된다. 어쨌든 그래서 정호를 잠깐 읽어보면 특정 직역을 부담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 단위 토지를 토지인 전정을 받았다. 네, 그래서 요 사람들이고 이 정호로 이렇게 딱 되는 사람들은 상리, 하급장교, 기인 등이 이 정호였다. 그래서 기인은 여러분들 왕건이 만들었던 제도 제가 얘기했었죠. 기인제도라고. 그래서 그 호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데려왔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저 호장층, 호장층과 부호장, 호장과 부호장 요 사람들이 원래 호족 출신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높은 지위를 지방에서 갖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그 파견된 주현이나 아니면 이런 관리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고려 정부의 영향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지방의 권한이 약해지니까 불려 올라간 사람들도 대우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인에 대한 대우도 원래는 좋았는데 점차 낮아졌다. 이것도 한번 잘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네, 두 가지.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피지배층도 중앙 관리가 되는 게 가능했다.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실제로 조선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긴 하는데 조선 전기에서의 사례는 그래도 조금 있는데 많진 않지만 양난을 거치면서 굉장히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백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떻게 바뀌는지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핵심은 그거예요.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직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이라고 하는 뜻이 없다. 그러니까 역할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백정. 정이라고 하는 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는 거고 직역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세종 때 이 양수척을 편입시키게 되니까 기존의 백정이었던 사람들이 그런 거죠. 난 백정 안 할래. 걔를 백정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해서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하급 관리가 됐고 하급 관리의 후손들은 다시 제술가에 응시하여 고위 관리가 됐다. 이게 자기는 비록 고급 관리로 한 번에 못 올라가더라도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급 관리가 되면 과거나 이런 여러 공을 세워서 되면
자신의 후손들이 이 높은 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이전보다 굉장히 열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정 중에 예, 선발하여서 예, 직역과 토지를 주고 정으로 삼았다. 그리고 노비 중에 일부는 재물을 주어 양인이 되었다. 요거를 예, 면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큰 공을 세워서 양인으로 신분을 상속하거나 관직을 받을 수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민 출신이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무신지권기의 그 사람이 그게 어색한 게 아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율성에 기반한 네, 사회를 운영했다. 그래서 자, 고려시대에는 대부분이 촌에 거주했고 촌을 몇 개 묶으면 군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군현을 호장이 중심이 돼서 네, 이 향리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향리의 리더가 호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 주도했고 그리고 군현은 네, 자체적으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네, 상급 향리가 장교가 돼서 이 지방군을 이끌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독자적인 이 문화와 신앙을 보유했고 그래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향소, 부곡 등 특수 지역은 일반 군현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고 네, 그리고 또 일반 행정구역에서도 관리가 파견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자, 예를 들어 관리가 파견되는 곳이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쟤를 속현으로 떨어뜨리고 다른 조금 좋은 속현을 주현으로 바꿉니다. 관리를 파견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변동이 있었다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네, 이에 따라서 적에게 항복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군현은 네, 그러니까 군현은 속현으로, 그러니까 주현이었으면 속현으로 낮추고 아니면은 속현이었으면 특수행정구역으로 낮춘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공을 세우면 네, 특수지역에서 향소부곡에서 군현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속현을 주현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네, 그리고 이 본관제도 여러분들 네, 여기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씨 한번 얘기해 봅시다. 경주 김씨. 파평윤 씨. 네,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고요. 김부식네 집안이고 이자겸님의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앞에 붙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게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그 출신 지역을 어떻게 보면 딱 정해줌으로써 이 지역과 성씨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관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경주 최씨네, 어디 최씨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요때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걸 왜 했냐면 소속된 지역을 확인시키고 이게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시겠죠? 네, 이때 농사 계속 지어줘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향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 전기에는 네, 네, 큰 규모의 군현, 이게 향이나 네, 군현을 아우르는 네, 대규모의 나름 규모 있는 그 사원 같은 거 건설하거나 매항 등의 이 활동, 그 불교 신앙 활동을 한 거예요. 불교 신앙 활동. 네. 근데 이제 고려 후기가 되게 되면 이게 점차적으로 축소가 돼서 마을 제사나 이런 상장례 등을 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요거를 오늘 그 김서연 학생, 예. 학생, 예, 요거 한번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백정에서 정호로의 승격. 아, 예. 각 역의 정후를 나누어 6과로 하였다. 1과는 정 75, 2과는 정 60, 3과는 정 45, 4과는 정 30, 5과는 정 12, 6과는 정 7이다. 토지가 있으나 정후의 수가 부족하면 그 역에 백정 자재 중 자원하는 자로 충당하여 세웠다.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열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야, 네가 이 역할을 하면 토지를 줄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예요. 야, 이 직업하면 연봉 얼마 줄게. 근데 이게 나름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을 했다. 네, 그걸 좀 알아주시고
그냥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사람이다라고 그냥 알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이게 정남이라고 해서 뭐 16세부터 60세 뭐 이런 것도 알면 좋긴 한데 어쨌든 사람이고 국가에서 지정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군인, 뭐 향리,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호가 사망하면 그 직역과 토지는 자손에게 물려줬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뭐 하급 향리나 하급 그러니까 군인 장교를 하면 이 노하우를 자녀한테 전달할 수 있었고 이거를 부여받은 자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조금 더 그 노하우를 통해서 좀 더 이게 금방 높은 데로 빡빡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평적 가족관계.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에 이게 나오기 쉽지 않은 용어지만 여러분들 이 수평적 가족관계를 진짜 어려운 학술 용어로 하자면 이렇게 불러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내용을 쓰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가 있어요, 나. 그러면 부, 모, 최소한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이게 아빠, 엄마인 건 알죠, 여러분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쪽에 조상님들, 이쪽에 조상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쌍버프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롤로 따지면 레드, 블루 같이 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잘 해서 레드 더 이상 이제 게임 얘기는 그만하고 어쨌든 쌍버프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조선 시대가 되면 선생님 어떻게 돼요? 이게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조선 전기 양난을 거치기 이전까지에는 요런 전통이 유지되다가 점차 뭘로 바뀌어요? 북의 중심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아버지 쪽으로 조선 초기부터 중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쯤까지 가면서 점차 북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양난을 거치고 나서부터는 더 이 북의 중에서도 특히 이 첫째 아들, 그러니까 그걸 장자라고 부르잖아요. 요런 중심으로 더 이게 더 축소가 돼요. 집안의 이런, 그러니까 직계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 아버지의 큰아들, 그 아들의 큰아들, 이게 첫째 아들로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면은 이거 조금 이게 바뀌게 된다라고 알아주시고,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예요. 쌍꺼풀 받는다. 수평적 가족관계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 교과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봅시다. 자,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비교적 수평적이었다. 왜냐?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다.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대한민국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 여성 호주 그거 2000년대 이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호적에는 성별이 아닌 태어난 순서.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성의 요구에 따라서 이혼도 가능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고려 왕실에서도, 그러니까 왕가의 그 공주나 이게 그런 사람들도 그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이혼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또 고려해서 이제 유학 좀 하신다는 분들, 이거 좀 너무하다. 이게 서로 이게 부인이 남편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고 남편이 부인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거 잘못됐다. 양쪽 다 따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혼도 가능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태계 이황 선생님도 며느리 제가 시켰어요. 혹시 여기 태계 이황 선생님 그 후손 계시면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그 젊은 그 며느리를 배려하는 그 마음. 성리학을 정말 잘 알지만 그 성리학이 인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배려해주는 아주 그냥 바람직한 모습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위도 처가로 들어가서 장가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도 처갓집 뭐 이런 거 가잖아요. 자주.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부부는 각자 재산을 소유했다.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줬다. 자식이 없는 경우
각자의 혈연에게 자산을 상속시켰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요 위에 그림을 좀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누가 없으면 이게 내가 없다고 하니까 전거 같아 좀 그런데 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재산은 여기로 계속 가는 거고 여기에 재산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부계의 재산은 부계 쪽으로, 모계의 재산은 모계 쪽으로. 그래서 네, 그렇게 된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고려 시대에는 네,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의 권리가 의무가 동등했다. 상피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도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모든 사촌이 균등하게 확대됐다. 자,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내가 관리로 가. 근데 그 지역에 이모부가 있을 수 있고 고모부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피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피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 친족의 동일한 관청을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거. 너 나 알지? 나 좀 도와줘. 약간 이런 거 될까 봐. 우리가 남이가 이거 나올까 봐 이거 한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어머니 쪽 조상의 힘을 입어 음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의 아버지가 잘 나가면 나도 잘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다라고 알아주시고 국왕이나 공신의 자손은 여성으로만 이어지는 계보에서도 음서를 받을 수 있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정후의 직역과 토지를 물려줄 때에도 아들이 없으면 네, 친손자, 외손자, 네, 사위, 조카까지 상속했다. 어쨌든 그거예요, 여러분들. 네, 가족의 범위가 아버지 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이 되면 아버지 쪽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아버지 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쪽도 중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 친척들도 중요하다. 양쪽 친척들도.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친족의 용어도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구별하지 않았다. 친족 용어. 자, 친조부와 외조부를 모두 한압이라고 불렀다. 예, 이런 거 좀 같이 봅시다. 아시겠죠? 네. 한압이 예,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예, 친조모와 외조모를 예, 한 어미 이게 예. 그리고 예, 삼촌은 아집이 예, 예, 그리고 고모와 이모를 예, 아자비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불렀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예. 핵심은 뭐다? 둘 다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빡세네요, 여러분들. 4분 남았는데 좀 더 합시다, 여러분들. 저희가 갈 길이 멀어야 하시겠죠? 조선 지금 정도 하고 있다 이게 좀 넉넉한데 예, 넉넉하지 못해서 예, 쉼 없이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예, 제가 빨리빨리 읽으면서 그냥 읽지 않고 설명하면서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유청신. 자, 근데 몽골어를 익히니까 뭐가 돼요? 어디 출신인데? 부국 출신인데 몽골어 익히니까 벼락 출세하죠, 여러분들. 예. 이게 통영 이걸 역관이라고 하거든요. 역관에서 예, 권문세족이 되는 거다. 아주 그냥 이 벼락출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 부국 출신인데 역관이 어떻게 해서 된 다음에 역관도 아니죠, 솔직히. 그냥 잘하니까 그냥 이게 해서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순비 허씨. 그래서 네. 핵심은 뭐예요? 네, 얘랑 시집 가서 이렇게 나왔는데 죽으니까 네, 충선왕이 부인으로 받아들였다가 즉위하면서 허씨 순비로 책봉했다. 재혼이 예 그냥 뭐 왕실에 누가 한 게 아니라 왕이 재혼했다. 이게 아주 그냥 바람직하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은 네,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후장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니까 서리가 되고자 문서를 제출했는데 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사가 화를 나서 화가 나 욕했고 그래서 이 영은 내가 과거로 조정에 나갈 수 있고는 어찌 너 같은 무리를 공경하겠느냐라고 하고 급제해서 역임했다.
그거도 여러분들 그냥 이게 잔잔하게 지방 공무원 하려고 그랬는데 억압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이거보다 더 높은 관리가 돼서 이 들어온 걸 안 본다 이게 화를 내고 나가서 공부해서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네. 이 정호가 이 과거로 관리가 되는 그 모습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비, 예, 평양 이름이 여러분들 다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름이 세 글자 아니다. 노비예요. 아시겠죠? 이때 당시에 그 이의민도 나중에 이름 그렇게 된 거고 다 이게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예. 돌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것도 다 이런 네, 그런 계열이다라고 알아주시고 핵심은 뭐냐면 네, 뇌물을 바쳐서 거슬렸다.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남았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답은 여러분들 각자 좀 이제 생각을 해오세요. 아시겠죠? 네, 요 정도로 제가 다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각자 좀 생각을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네, 질문 저요. 없으시면 이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한테 예, 질문 있는 사람 좀 남아서 해주시고 메시지 남긴 사람 바로 나가시면 돼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주세요. 강태형 학생 아까 전에 아닌가? 강태형 학생 아니었나? 누구 질문하려고 이게 또 맞아요. 풀었었는데. 맞아요. 네, 질문하세요. 그 시험 문제 몇 문제예요? 그거는 네, 출제가 완료되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뭐 20여 문제 되지 않겠어요? 네. 서술형은 좀 서술형, 있어요? 서술형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설명했다시피 서술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네. 네. 수고했습니다. 쌤 나가도 되죠? 네, 나가도 됩니다.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면 돼요. 자, 수업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수업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